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들어보시죠. 저도 어제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충원. 근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일단 저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자, 글쎄요. 장경태 최고는 이재명 대표한테 추념식 때 최원희 함장이 다가서서 좀 항의를 했는데 장경태 최고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최원희 씨가 어찌 저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장경태 최고님, 연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묻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장경태 최고 초선인데요. 특권 의식만큼은 한 5선급 되는 것 같네요.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말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최원일 전 함장에게 대해서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그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북한의 만행에 이 희생된 장병들을 기억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라면 적어도 권칠성 수석 대변인을 경질해달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간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장경태 의원의 이 청년 의원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펜스 운운을 하고 있고 상당히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채널에도 상당히 참 많이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발언들은 민심을 못 읽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보냈던 20대, 30대 MZ세대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승훈 변호사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장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표, 권칠성 수석 대변인 좀 제지해달라, 주의를 줘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자, 저 사진 좀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원일 함장 보이시죠? 저 가슴에 지금 검은색 리본 보이십니까? 저게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약간 지금 사선으로 지금 찍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저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착용을 했죠. 그러니 최원일 함장이 못 갈 곳을 간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최원일 함장은 당연히 저 출입증이 있었고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뭐 저길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 갈 곳을 갔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장경태 최고는 어떻게 왔을까요? 뭐 이런 거고요. 이승훈 변호사님,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마치 국회의원들만 있는 펜스 안으로 천안함 함장을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항의하는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별 의미는 없는 얘기이고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을 했는데 자꾸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에 있어서, 외교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마치 천안함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권칠성 수석 대변인도 말실수를 한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에 실패했고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게 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천안함 사건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47인의 용사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경계는 실패했습니다만 경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레이더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뢰를 피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어려웠다는 어떤 분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천안함 함장의 책임으로 몰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오해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하는데 민주당이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허. 저는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 만난다고 하니까 네. 정말 쿨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이 부분을 매듭 지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 아까 우리 배 소장께서는 이 정도의 문제면 대변인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승훈 변호사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과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최원일 함장에게 사과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자꾸 뭐 누군가를 사퇴해라 이렇게 하면서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을 몰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오히려 최원일 함장이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향후 뭐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최원일 함장이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퇴를 말씀드리는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사퇴하지 않으면은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천안함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남북 관계와 관련된 여론의 영향이 아니라 이 천안함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선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계속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천안함 권칠성, 최원일 전 함장 권칠성, 펜스 장경태 이런 생각을 하면 아하. 이게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MZ세대나 수도권이나 평택이나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이성훈 변호사님이 민주당에서 이제 그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5.18 광주 있잖아요. 여기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든지 이런 데 주장하는 보수층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중용한다면 관계 국민의힘이 흔쾌하게 단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민주당에 많은 분이 있고 네. 이분들이 지금도 요직에서 일하고 있어요. 허허. 대표적으로 조상호 변호사도 지금 이게 법률이 부연장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번에 이래경 씨도요. 조금만 확인하면 이게 천안함 발언 이게 검증이 안 될까요? 저는 검증했다 봅니다. 그래도 이게 대다수 뭐 어차피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도 많으니까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서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이 이래경 씨가 뭐 자폭된 천안함, 뭐 조작, 뭐 이런 글들을 올린 걸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터넷에요. 예. 그냥 이래경 이름만 치도 발언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허허. 제가 한 발언이 이게 제 이름만 치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모른다면 이게 허수아비죠, 검증이. 이 발언이 뭐 어디서 몰래하고 비공개로 사석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마치 몰란 것처럼 주장하지만 알고도 저는 이게 이 정도 발언은 뭐 충분히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게 의도고요. 지금 권칠성 대변도 마찬가지. 이 얼마나 심각한 명예훼손 발언인데도 지금 이게 허지부지 그냥 반쪽 사과는 무슨 반쪽입니까? 저는 사과도 아니에요. 허허. 지금 이게 저걸 보니까 일본 천황의 옛날 통석의 염이 생각나는데 네. 이게 유감이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게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려 하잖아요. 저는 이게 뿌리 깊게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천안함을 이게 오리무적 원인이 안 밝혀졌다. 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인 게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씨에 대해서 9시간 만에 사퇴를 하고 수용해 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증을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 알고도 이분을 임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사건을 왜곡하는 것 같고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 말실수를 했습니다만 천안함 함장과 전후 회장에게 찾아가서 깊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송에도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5.18 역사 왜곡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천안함 왜곡특별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지만 국가가 이 개인의 명예훼손들을 가지고 대리 고소해준다? 예. 이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많은 것들이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당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말만 있으면 그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행동이 좀 따라야 될 텐데요.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얼마나 많은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저렇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자신이 당대표직을 물러나기 어렵다라면 이 사태를 초래한 수석 대변인을 경질하고 교체하는 것. 최소한 그 정도의 무한 책임의 일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